아니, 요즘 돌잔치 선물은 다 금반지나 골드바로 하는데 종이봉투라니 세상에 이게 뭐예요? 미영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에 근처 하객들의 입가가 동시에 실룩였다. 그 웃음은 마치 조롱의 불꽃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태수는 구겨진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누추한 점퍼 차림, 낡아 빠진 구두. 그 모습이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 아래 더욱 초라하게 드러났다. 사돈어른, 이게 대체 뭡니까? 신우이의 목소리는 더 컸다. 일부러 모두 들으라는 듯. 통장?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셨어요? 세상에 돌잔치에 통장이라니 촌스럽기도 하지. 주변 손님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리자 서연의 뺨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태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가 좋아하면 됐다. 이건 내가 준호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다. 아니, 사실은 서연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쌓아온 거지. 그러나 윤명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뱉은 말은 냉랭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에 깔린 실망과 무시, 그것이 화려한 조명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조롱당한 그 종이봉투 속에, 그리고 누추해 보이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에 잠시 뒤 연회장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충격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서연은 아파트 베란다에 널린 빨래를 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들 준호가 뒤집기를 연습하며 꼬물거리고 있었어요. 첫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준호는 날이 갈수록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빨래를 개면서도 아이의 움직임을 주시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제 곧 첫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했어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들의 첫 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양가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자의 전화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아, 준호 돌잔치 장소는 정했니? 내가 알아본 S호텔이 괜찮더라. 준호 이모가 예약해놨대.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S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남편과 상의도 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인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직 장소를 정하진 않았어요. 사실 작게 하려고 했는데. 작게? 첫 손주 돌잔치를 어떻게 작게 해? 체면이 있지. 친정에서도 오실 거고 우리 친척들도 다 부를 거야. S호텔이 좋을 것 같아. 윤명자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는 듯한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시어머니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돌잔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화려한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친정 식구들, 특히 아버지 각태수가 불편해할까봐 마음이 무거웠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고물상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비싼 옷을 사 입는 것보다 낡은 옷을 기워 입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셨죠. 그런 아버지가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 오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 돌잔치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래, 어디서 하기로 했니? 아직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 시어머님이 S호텔을 원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그 호텔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아빠는 어떠실까요? 호텔 연회장이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아버지. 걱정 마.
손주 보러 가는데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고 하실 거야.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관없다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호텔 연회장 같은 곳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낡은 작업복과 다른 운동화를 신은 아버지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김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재우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의견을 전했어요. S호텔? 어머님이 그러셨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성격상 한번 정하신 건 바꾸기 어려울 거야. 내가 비용은 어떻게든 해볼게. 서연은 말을 아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친정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하지만 시댁의 결정을 거스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명자는 서연에게 돌잔치 준비 리스트를 보여주었어요. 초대장은 이런 걸로 하고 답례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친척들이 다 오실 거니까 최소 10명은 예상해야 해. 서연은 리스트를 보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돌잔치의 규모는 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어머님, 너무 크게 하는 것 아닐까요? 친정에서도 별로 초대할 사람이 없어서. 윤명자는 서연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돌잔치는 아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야. 가문의 체면이지. 네 친정에서 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우리 체면대로 해야 해.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윤명자의 눈에는 이미 호화로운 돌잔치를 상상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불편해하시면 어쩌지?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에게는 미리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박서연의 고민과 함께 준호의 첫돌을 둘러싼 양가의 미묘한 긴장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잔치 날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전날 밤 서연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박태수는 언제나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준호 돌잔치예요. S호텔 연회장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잊지 않았다. 내일이시지? 네, 맞아요. 근데 아버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옷은 어떤 걸로 입고 오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수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옷? 걱정 마라. 깨끗한 옷 입고 갈게. 내 손주 생일인데 누추하게 가겠나? 서연은 누추하게라는 아버지의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깨끗한 옷이란 보통 낡았지만 빳빳하게 다림질된 오래된 정장이나 점퍼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물었어요. 친정아버님께 전화한 거야? 뭐라고 하셔? 내일 오신대. 아버지 옷차림이 좀 걱정돼서. 민호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가족 행사잖아. 아버님이 편하신 대로 오시면 돼. 서연은 남편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할 자신의 마음은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호를 챙겼습니다. 돌복을 입히고 머리를 빗기는 동안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구시에 미용실 예약했어. 빨리 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호를 먼저 챙겨야 해서.
애는 민호한테 맡기고 와. 돌잔치 주인공 엄마가 대충 하고 가면 어떡해? 결국 서연은 준호를 아직 잠든 민호에게 맡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이미 시어머니 윤명자와 시누이 김미영이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벌써 머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왔어? 빨리 저기 앉아. 오늘 사진도 많이 찍을 텐데 예쁘게 해야지. 미용실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윤명자는 머리부터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받았고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은 머리를 하는 내내 준호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아이가 울고 있진 않을지, 민호가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어머님,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아직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윤명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준호 옷도 다시 챙기고 돌잡이 물건들도 확인해야 해서요. 윤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호텔에서 다시 만나면 내가 데려간 메이크업 선생님께 화장이라도 받아. 서연은 겨우 미용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준호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보채는 중이었습니다. 왔어? 준호가 계속 엄마 찾아서 달래느라 힘들었어.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같이 안 왔어? 어머님과 미영 언니는 메이크업까지 하고 호텔로 직접 오신대요. 서연은 서둘러 준호의 돌복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시간은 이미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호텔에는 최소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세팅을 확인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출발해야 해. 친정에서도 곧 오실 거고. 서연은 준호를 안고 민호는 짐을 들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다시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연회장은 이미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분홍색과 파란색 풍선으로 장식된 연단이 눈에 띄었고 준호의 대형 사진이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명자와 미영이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했어요. 어머, 서연아. 그냥 미용실에서 끝까지 하지. 얼굴이 왜 그렇게 파리하니? 윤명자는 서연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미영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오빠, 언니 좀 화장실 데려가서 화장이라도 하게 해줘. 우리 준호 엄마가 제일 예뻐야지. 서연은 강한 피로감을 느꼈지만 다가오는 행사를 위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우리 지금 도착했어. 아버지랑 같이 있어.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걱정 마, 깨끗하게 오셨어. 통화를 마친 서연은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실 텐데 서연은 그 순간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돈은 좀 단정하게 오셨니? 지난번 결혼식 때도 그 낡은 점퍼 입고 오셔서.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설명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가운데 서연은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곧 친정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 순간이 이날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임을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서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꺼내 입은 듯한 정갈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태수는 서연의 예상대로 낡은 갈색 점퍼에 깨끗하지만 오래된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더구나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화려한 호텔 연회장과 너무나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연은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가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니? 박태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아버지 민호 씨가 안고 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윤명자가 다가왔어요. 윤명자는 금색 자수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진주 장식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오셨군요. 윤명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박태수의 옷차림을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호 첫돌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윤명자는 서연의 어머니와 함께 앞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따라갔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세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고 모두 정장이나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아버지가 그 시선들을 느끼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주변을 의식한 듯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서연은 준비된 테이블로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시누이 미영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그러나 미영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준호 봐야지. 박태수는 손주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서연은 민호가 안고 있는 준호를 데려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아직 낯을 가리는 나이였지만 할아버지를 보자 까르르 웃었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박태수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영의 남편 최준혁이 다가왔어요. 처남 장인어른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준혁은 박태수의 낡은 점퍼를 힐끗 보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돌잔치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렸어요. 모든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고 준호의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우리 준호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흘낏 보았어요. 박태수는 영상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호텔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테이블마다 서빙했어요. 박태수는 눈앞에 놓인 코스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살짝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건 샐러드고요. 이건 스테이크예요. 이 포크로 드시면 돼요.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평생 밥과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을 드셨던 아버지에게 이런 코스 요리는 낯설기만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윤명자가 다른 테이블에 앉은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아버님이세요. 고물상을 하신대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흘끗 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는 고물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사돈 어른은 호텔 돌잔치가 뭔지 모르시나 봐요. 어머, 저 종이봉투는 뭐지? 서연은 아버지가 가져온 종이봉투를 보았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낡은 봉투였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봉투에 뭐가 들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 선물. 박태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겠지만 정성 들여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누이 미영이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이 준호한테 종이봉투를 선물로 가져오셨대. 다들 금이나 보석 선물할 때 그 말이 꽤 큰 소리로 들렸고 주변 테이블에서도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호가 서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미영이가 저러는 거 신경 쓰지 마. 응.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돌잡이 시간입니다. 준호가 무엇을 집을지 모두 지켜봐 주세요. 테이블 위에는 연필, 돈, 실, 책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습니다. 준호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전통적인 행사였어요. 모든 손님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서연은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박태수는 종이봉투를 꼭 쥔 채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잡이 테이블 앞에 준호가 앉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준호는 작은 손을 뻗어 연필을 집었습니다. 오호, 연필을 집었네요. 학자가 될 상이군요. 사회자가 외쳤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손주는 공부를 잘할 거야. 아버지 닮아서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준호는 연필을 내려놓고 다시 손을 뻗어 돈을 집었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환호했어요. 이번엔 돈을 집었습니다. 부자가 될 상이네요. 그래, 그래. 돈도 많이 벌어야지. 윤명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아버지의 종이봉투로 향했어요. 아무도 그 봉투를 돌잡이 물건으로 놓지 않았지만 준호는 갑자기 그쪽으로 기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기 가면 안 돼. 서연이 급히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종이봉투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박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준호는 테이블 끝에 있던 종이봉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잡자마자 까르르 웃었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 미영이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 저게 뭐야? 돌잡이 물건도 아닌데. 윤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회자도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준호가 특별한 것을 선택했네요.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가져온 거야. 박태수는 손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준호는 봉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박태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나무 장난감 하나와 오래된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손수 깎은 거야. 박태수는 나무로 깎은 작은 자동차를 꺼냈어요.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나무 자동차를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연이 급히 주워보니 오래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박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가 준호 태어날 때부터 모은 거야. 사실은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고. 서연은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정말 서연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때로는 몇천 원, 때로는 몇만 원씩 꾸준히 저금한 흔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너가 좋은 신랑 만나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준호 교육비로 쓰렴. 박태수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딸과 손주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 감동적인 순간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미영이 옆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통장, 요즘 돌잔치 선물이 그게 어디 있어? 다들 금반지나 골드바 선물할 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한 듯 준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모았어. 우리 준호 훌륭한 사람 되라고. 민호가 다가와 통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오랫동안 모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박태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니야. 윤명자가 다가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뭔데 다들 그래? 서연이 통장을 보여주려 했지만 미영이 먼저 나섰어요. 엄마, 사돈 어른이 통장을 선물하셨대. 금이나 보석도 아니고. 윤명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힐끗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 말투에 담긴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고 준호는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았어요.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기념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어요. 윤명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찍어요. 박태수는 머뭇거렸어요. 난 좀. 아버지도 같이 찍어야죠. 준호 할아버지잖아요. 박태수는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우이 미영과 그녀의 남편 최준혁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옷차림으로 사진에 나오시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사진기 앞에 섰어요. 사진을 찍은 후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 통장, 제가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박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것이 아니라 준호 것이야. 잘 키워. 그 순간 서연은 아버지의 두꺼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물을 모으고 분류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그 손이 수십 년간 조금씩 저금을 하고 나무 장난감을 깎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멀리서 신우이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잡이에서 연필이랑 돈을 집었는데 왜 하필 저 종이봉투를 가져갔을까? 이상하네. 신우이 미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힐끗힐끗 박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까 걱정되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박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영아, 그만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오빠, 그냥 웃긴 것 같아서 그래. 요즘 돌잔치에 통장을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윤명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아, 이제 답례품 나눠줄 시간이야. 도와줄래? 서연은 자리를 뜨기 전에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는 이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외롭게 보였습니다. 답례품을 나눠주는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그때 귀에 들려온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가 서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사돈 어른이 가져온 통장 봤어? 액수가 좀 되긴 하던데. 그래도 돌잔치에 통장이라니. 체면이 있지. 우리 친구들이 다 웃더라.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다들 금이나 상품권을 주는데 종이봉투에 통장이라니.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급히 그곳을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니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가니 돌잡이 테이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명자가 준호를 안고 있었고 주변에는 시댁 친척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박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밖에 나가셨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의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았기를 바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신우이 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준호가 돌잡이에서 집은 물건들 다시 한번 볼까? 연필도 집고 돈도 집고 우리 준호 똑똑하고 부자 될 거야.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종이봉투도 집었지? 그게 뭐였더라? 윤명자가 살짝 미영의 팔을 잡았지만 미영은 이미 말을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통장이었지. 요즘 돌잔치 선물은 다 금반지나 골드바예요. 종이봉투라니 정말 특이하네.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아버지 박태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미영의 말을 들었을까? 박태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서연은 급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아니, 그냥요. 준호가 좋아하면 됐다. 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그만 갈까요? 준호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행사 안 끝났잖아.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고 답례품을 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출구 쪽에 서서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 미영의 남편 최준혁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며 말했어요. 자네 장인어른 통장 선물했다며? 그거 얼마나 들어있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급히 다가와 최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 아버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거야. 최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랬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출구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가요. 준호도 많이 지쳤어요.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는 이미 졸린 눈으로 윤명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잘 자라. 박태수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윤명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돈어른.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투에 담긴 형식적인 인사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음에는 사돈어른한테 미리 말해둬야 할 것 같아. 호텔 돌잔치에는 적절한 선물이 있다고.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서연아. 박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눈에 담긴 상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박태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뭐가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시댁에서 괜찮아. 내가 준 선물은 준호를 위한 거야. 다른 사람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박태수의 담담한 말에 서연은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태수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태수 사장님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약간의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박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남자는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정우현입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남자를 아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정우현? 박태수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사장님이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1988년부터 3년간 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기억이 난 듯 했어요. 아, 그 우연히? 동네 과부 아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고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중학교도 못 다녔을 겁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명자와 미영, 그리고 몇몇 시댁 친척들이 출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낯선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우현은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오랫동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S호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윤명자와 미영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어요.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태수가 S호텔 대표이사와 어떤 인연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박태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됐구나. 잘 됐다. 정우현은 고개를 들고 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말 마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정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제게 단순한 장학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말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정우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공부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도울 테니 넌 공부에만 전념해라. 박태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일도 있었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제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내주셨고 고등학교 학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대학교 입학금까지. 연회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윤명자와 미영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정우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내가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렴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왔다니.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우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행사인가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제 아들 준호의 첫 돌잔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우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의 외손자님이시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이 호텔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장님 가족의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니 정말 서운합니다. 박태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설명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이런 인연이 있으신 줄은. 정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장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연회장 안에서 손님들이 모두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명자와 미영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잠시 전까지 박태수를 업신여기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우현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지난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핑계였어요. 그동안 사장님께서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야. 아닙니다, 사장님. 정우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제가 알기로만 1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셨죠. 지금 우리 호텔 총지배인도 사장님께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해왔다니, 그리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니. 정우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박태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꼭 받아주세요. 제가 사장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우현은 박태수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연회장 서비스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다행입니다. 정우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가족 행사라면 더 특별히 신경 썼을 텐데 말이죠. 정우현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태수에게 향했어요.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호화로운 호텔의 대표이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난 상황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연회장 비용은? 윤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태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안 돼. 내가 그런 식으로 갚으려는 건 아니지. 정우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작은 선물만큼은 꼭 받아주세요. 박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정우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박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못 찾아뵌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박태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가끔 놀러와. 아직도 그 고물상 그대로야. 정우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가 실례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은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연회장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박태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할 말이 뭐가 있니?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거지. 나는 그저 기회를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 말에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검소함과 낡은 옷차림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아끼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윤명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박태수는 손을 저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아닙니다. 준호를 위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회장을 나서는 그들의 뒤로 존경과 감사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돌잔치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준호에게 준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통장에 적힌 금액보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서연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들고 서연 옆에 앉았어요. 아직도 그 통장 보고 있어? 응.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민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날 이후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옷.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것 없이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잔치 날 이후 그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실은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의 부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자 윤명자와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명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윤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하구나.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윤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에 대해 내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미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마음을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일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윤명자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사돈어른께 드리고 싶은 거야. 작은 정성이지만. 서연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지께 전해드릴게요.
윤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요? 그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서연은 민호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고물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물건들 사이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아버지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박태수는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윤명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박태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박태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윤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박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용기지요. 그 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명자는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준호를 잘 키우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윤명자와 미영은 처음으로 박태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으로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현 씨 같은 분들을 도우셨다는 것. 박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지. 좋은 일은 말하는 순간 그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 고된 일을 해온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은 그 흔적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박태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몇 달이 지나고 정우현은 약속대로 박태수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장학생들도 데려왔어요. 그들 모두 박태수에게 감사를 표했고 자신들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수의 선행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윤명자와 미영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태수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서연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특히 준호를 대할 때는 외적인 것보다 인성과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준호의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벽에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들어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준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어. 뭔데? 서연이 물었어요. 장인어른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법이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불을 추구하는 방법 말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될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그 약속을 지켜보는 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